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란 분이 도대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뭔가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겁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진짜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국민과 싸우려는 세력, 국회의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상권 분립의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세력, 획할테러 협박도 모자라 언론인을 기소하며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공영방송 장악을 추진하는 세력, 검찰을 내세워 자기 편은 감싸고 정적은 탄압하며 법치를 형해하는 세력,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여기는 세력, 친일 뉴라이트를 전면에 내세워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세력,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에게 외교안보 책임을 맡기는 세력, 젊은 군인이 대민지원 중 순직했는데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를 보호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해 군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리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세력, 이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이 사실을 다 아는데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국민을 통합하고 아울러야 할 대통령이 허구한 날 남탓만 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건 정말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이런 선동의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고 쏘가 넘어갈 국민도 없습니다. 이럴 시간에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살릴 좋은 정책은 없는지 연구부터 하시기를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즉 그냥 쉬는 15살에서 29살 청년이 44만 명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36만 명에서 8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이고 30대 28만 명이나 40대 28만 명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들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청년이 일하고 싶어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주말 전당대회 때 민주당이 운영한 민주청년 페스타 부스에도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 일한 만큼 받는 적정임금 수준 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주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 단계별 지원 강화 등 정책 대안을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절망입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편가르기 선동 그만하고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정책위 의장으로 재임명된 진성준입니다. 당 정책 책임자로서의 소신을 우리 신임 지도부와 또 당원들께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당의 강령과 노선에 입각한 정책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유능한 정책정당, 수권정당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넉 달 동안 연속해서 뇌수 회복 조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수 부진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마저 끌어내렸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었고 KDI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설비 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는 심리라는 말에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는 것 아닙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한파로 꽁 얼어붙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8월 달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 BSI는 56.6으로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BSI 100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측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고 100을 넘어야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56.6이에요. 코로나도 버텨냈던 나홀로 사장님들까지 최근 1년 사이에 하루 평균 301명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2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는 1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도 9년 6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최소한에 그쳐야 할 거부권을 20번 넘게 남용한 것도 문제지만 민생을 살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부권만 계속해서 행사하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일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의 상견례에서 무쟁점 민생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 제가 제안했고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그에 화답했습니다. 25일에는 신임 여야 당대표의 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민생만큼은 대안 없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당이 민생협치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도록 1분 1초를 아껴서 일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일본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공식 사과가 있어서 피로감이 쌓였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군 정신교육 교재에 빠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산주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국토 참절이라고 할 만한 짓들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바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출신 뉴라이트 인사가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매년 2차례 진행되었던 독도 방어훈련도 올해는 아직 훈련 계획조차 없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란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었던 독도 모형도 철거됐습니다. 참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서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참절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쯤 되면 가히 참절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성안 중입니다.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도 착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민생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어렵사리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엉뚱한 답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치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이쯤 되면 먼저 나서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서 국민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이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당장 해임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라서 광복절 0시에 기미가요를 KBS에서 틀었던 것이 아닐까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검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들 그리고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그들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재의 망령을 되살렸던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에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국회에 권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의 일환으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장시호의 출정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됐던 것들을 보면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추가 의혹들이 더 제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장시호의 아들 생일 파티를 검사실에서 했다라고 지목이 된 2018년 2월 11일 날 실제 장시호가 특검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출정관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장시호가 법정 구속됐던 2017년 12월 6일 이날 김영철 검사가 위로해줬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장시호는 오후 4시경 구치소에 입감됐다라고 구치소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이 되고 구치소로 입감되기 전까지의 1시간여 동안의 시간이 비어있고 그 시간에 충분히 검사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위증을 협의했을 개연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는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서울구치소가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매우 허술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정 시간이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에서 부른 시간만 기재돼 있지 실제 몇 시에 나갔고 몇 시에 돌아왔는지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많이 장시호를 불렀기 때문에 장시호에게 사적인 편의 제공을 했거나 실제 장시호가 김영철을 오빠 검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사적인 관계가 있는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죄입니다. 의무 없는 일을 교도관에게 시킨 것입니다. 교도관을 출정을 시킬 의무가 없는데 사적인 이유로 불렀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고 실제로 검찰 수사관이 마약 수사관이 사적인 다른 이유로 출정을 시켰던 사안에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것이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이유로 만약에 불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불렀다라면 출정 기록에는 모두 다 검찰에 불려갔던 내용이 조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 구치소를 속였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자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오히려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